일상생활 속의 궁금한 과학 이야기를 알기 쉽게 친절하게 풀어드리려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광마더 한선아입니다. 혹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지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말 그대로 땅이 흔들리는 것이 지진인데요. 굉장히 큰 폭약을 터뜨린다든가 문을 쾅 닫을 때도 우리가 건물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이처럼 어떤 인위적인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는 것은 지진이라고 하지 않고요. 순전히 지구 자체의 에너지로 인해서 땅이 흔들리는 현상을 우리가 지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혹시 지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못 느껴본 것 같아요. 한 번도 못 느꼈다면 너무 둔하신 건데, 우리나라도 지진이 있었잖아요. 대전도 지진이 진도 4까지 왔었는데 얼마 전에 일본에서는 규모 6.6의 지진이 있었죠.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땅이 아주 미세하게, 어떤 곳은 아주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진의 원인은 그럼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진의 원인을 알려면은 우선 우리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구는 공 모양이죠. 공 모양이고 우리 사람들은 그 공의 가장 바깥쪽 지각 부분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쪽으로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 보면은 맨 안쪽엔 지구의 핵이라는 것이 있고, 그 위에는 멘틀이라는 것이 있고, 그 멘틀 위에 지각이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지각은 여러 개의 아주 큰 판들이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판 안쪽에 있는 게 멘틀이라는 것인데, 사실 멘틀은 암석이에요. 암석은 암석인데 이게 엄청나게 뜨거워요. 쇠를 녹이면, 쇠는 고체잖아요. 엄청나게 높은 온도로 하면 이게 물처럼 이렇게 흐물흐물해서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멘틀도 암석인데 엄청난 고온의 암석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 대류를 해요. 흔들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멘틀이 움직이게 되면은 그 위에 얹혀 있는 지각, 그 지각의 판들도 조금씩 움직이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멘틀에 의해서 대류하면서 부딪히거나 멀어지거나 특히 부딪히면서 이제 지진이 많이 일어나죠. 또 지구는 이 거대한 판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판 내부에도 아주 많은 단층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단층은 뭔가 하면은 이 지구의 지각은 사실 굉장히 오랜 세월을 거쳐서 층층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무지개떡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무지개떡을 양쪽에서 잡아다니면은 중간에 어느 부분인가 균열이 생기면서 떨어지게 되겠죠. 양쪽에서 누르게 되면은 중간 부분이 어긋나서 또 한쪽으로 삐쭉 올라오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아무런 힘이 없으면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요. 단층은 가만히 있는데 그걸 양쪽에서 잡아다니면은 단층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쓸리면서 땅이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또 양쪽에서 밀어 올리게 되면은 단층이 이렇게 있다가 밀어 올려지면서, 그러면서 땅이 또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나죠. 판 내부에서도 이런 단층들 때문에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진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는데, 뉴스 보다 보면은 지진의 진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규모를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이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규모와 진도가? 규모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진앙지에서 얼마나 큰 세기로 땅이 흔들렸는가. 진도라는 것은 내가 어느 지점에 어느 시간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느끼는 게 다 다르잖아요. 사람이,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 지진에서 얼마만한 규모의 흔들림을 느꼈는가라는 것을 진도로 이야기를 해요. 규모라는 것은 지진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그렇죠. 세기. 세기 같은 거고, 그러면 규모라는 것은 변하지 않겠나요? 위치에 따라서? 그렇죠. 변하지 않죠. 하지만 진도는 사람이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고. 지역에 따라서 변하죠. 지역에 따라서.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 있는데
나는 진도 2를 느꼈는데 우리 박 PD는 진도 3을 느꼈다. 이런 일은 없어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는 않아요. 지역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대한 어떤 평균치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태안 앞바다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해서 충북에서는 진도 2를 기록했고 충남에서는 진도 3을 기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죠. 한국은 지진으로부터 좀 안전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진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게 아무래도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 워낙 엄청난 규모의 지진들이 일어나니까 상대적으로 좀 불감증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유라시아판 내부에 있기 때문에 판해 충돌에 의한 지진은 없어요. 판해 충돌에 의한 지진은 없지만 우리나라에도 활성 단층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활성 단층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바로 몇 년 전에 있었던 경주 지진 2016년에 일어났었죠. 리히터 지진계로 5.8 규모를 기록을 했거든요. 5.8 규모면 사실 상당히 큰 규모라고 보여져서 우리나라도 지진에 완전히 안전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오래전 기록을 보면은 백제 온조왕 시기, 백제 온조왕이면 27년, 서기 27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지진이 일어나서 뭐 집이 기울어지고 무너졌다 이렇게 삼국사기에 기록이 되고 있고요. 통일신라 시대의 해공왕 15년, 이때는 779년인데요. 경주에서 이때도 지진이 일어나서 100여 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진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그 주거지를 망가뜨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산이 무너진다든가 이런 물리적인 그 변화만 준 것이 아니고요. 인류의 문화나 역사를 바꾸는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요.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아주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1755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규모 9.0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 그 포르투갈은 굉장히 그 신앙이 깊은 곳이어서 모든 자연적인 어떤 재해라든가 이런 것을 신앙과 결부를 시켰는데 이렇게 신앙이 깊은 리스본에 지진이 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단순히 신앙심의 문제 이런 것으로 보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운동이 일어나게 됐고요. 이것은 계몽주의가 서양의 대표적인 사상으로 자리를 잡는 데 크게 역할을 했죠. 지진이라는 게 단순히 땅만 흔든 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까지 이렇게 흔들어 놨었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진은 앞으로 지진이 왔을 때 우리 인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아니면은 또 알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은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